지금은 이재명이지만 내일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 서구울 청라 1, 2, 3동 검암 경서동 연희동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국회의원 이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49.42%) 네. 3년 전 윤석열이 득표했던 득표 수보다 100만 표 정도가 더 나왔던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전날 중앙당 회관에서 이제 출구조사 방송을 봤을 때는 50%를 넘었는데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우리 강원 주민분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한잔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9.42%가 됐다고 와이프가 깨우면서. 그런데 출구조사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0.73%의 석패를 역전해서 약 11배 정도, 12배 정도의 격차로 또 당선이 된 거고요. 저희는 충분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대승이다, 압도적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얻어낸 매우 소중한 성과물,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를 창출했던, 만들어냈던 매우 소중한 성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좀 실감은 좀 안 납니다. 6월 3일날 개표하고 4일날 확정되고 바로 그날 오전에 취임 선서라는 것을 국회 로텐도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전날까지 후보였다가 다음날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엄청난 이 변화가 있다 보니 서로 적응이 안 돼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못 쓰고 취임 선서하면서 이제 그 쭉 도열해 있는 자리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서로 악수하려고 의원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 뭐 후보님, 다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아마 지금 적응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무거운, 어떻게 보면은 짐을 짊어진 거거든요. 이게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한편 이 부분들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중함, 무거움, 이런 것들도 한편 또 같이 따라오는 부분들이라서, 저도 산노위에서 환경부, 노동부, 부처를 상대할 때도 이제 말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련의 인선들이 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이제 아마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장관들의 어떤 다 완성되는 과정들은 아마 한 달, 두 달이 걸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각 부처 차관 인사들을 선행적으로 해서 각 부처들을 좀 장악해 들어가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나아가야 될 국정 방향과 과제들로 이제 각 부처들을 이제 다시 한번 내용적 세팅들을 해나갈 겁니다. 장관 인선 과정들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온전한 의미의 이재명 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들은 또 있을 겁니다. 한 2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가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 이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5년 동안 전력 질주를 해서 아마도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과들로 대한민국을 무너진 대한민국, 제가 누차 말씀드린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의 다른 측면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가져갔던 득표율, 저는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헌과 내란을 통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총칼을 겨눴던 그 세력들에게 41%가 넘는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대한민국에 정말 넓게,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거대한 내란 세력, 기득권 세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에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걸림돌로, 큰 장애물로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시켰지만 이제 더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을 다 넘어가면서 본래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관철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들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많은 관심 속에서 따가운 질책과 따가운 비판과 이런 것들도 관심의 일환이기 때문에 함께 해줘 가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담보 책임으로 나머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책임져야 될 그런 또 책무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장 선두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달라 목소리를 높였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이 무너진 대한민국과 무너진 민생경제, 개헌과 내란 세력, 거대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으로 나머지 5년도 우리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럴 때만이 우리가 목소리 내서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끝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1년이 좀 넘었고 국회에 입성한 지 1년, 만 1년이 막 지났습니다. 5월 말에 국회 임기가 시작됐고 이제 6월 오늘 5일인데 3월 1일 날 제가 여기 공천 받고 이제 막 내려왔으니까 지역에 온 지는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2개월 지났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이용우라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대충 아실 거예요. 어떤 책무를 맡았을 때, 어떤 자리를 맡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좀 쏟는 것이 그것을 맡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박혀있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피곤해요. 항상 보면 제가 민변에서 노동위원장도 맡았고 어느 단위에서 어떤 장을 맡았고 또 이럴 때 보면 항상 저랑 같이 했던 집행부나 같이 했던 이런 그룹들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그게 다른 상황이 오면 이제 막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원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시구원들하고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만 22일 호박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선거운동 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과한 선거운동,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타이틀로 이 지역에서 그 이름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이게 내일이다라는 태도 자세로 주민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과정들이 결국은 그게 정치인과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용구가 시키고 중앙선대위가 시키고 하는 일들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생각들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제가 요구했던 것 이상 훨씬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말씀을 좀 한편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블루파크라는 민주당 뭐죠? 유튜브 벨리민주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이제서 블루파크라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내보냈었는데, 거기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토크를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선거운동원들을 소개를 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사무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선거 사무원으로서 정해진 어떤 그런 틀에 맞게 그 정도 그냥 거기에 맞게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선거 사무원들은 이게 어떤 그런 당위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보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신명이 나서 정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많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서 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다 호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지금의 어떤 그 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 사무원은 아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러저런 활동들을 같이 다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 뭐 상가 방문, 필요할 때 뭐 활동들, 뭐 또 율동팀 활동도 하고, 정말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해봤는데 그런 과정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자원활동, 자발적인 활동들을 같이 결합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모여져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그리고 압도적 당선으로 이렇게 결과물들을 도출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저도 느끼죠. 이 사람들 되게 한편으로는 힘들고, 뭐 우리 김춘수 의원님 제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행하면서 막 11시에 아마 퇴근하고 막 그런 적도 저랑 있었고 막 하는데,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마음은 되게 불편해요. 좀 들어가서 쉬시고만 하셔야 되는데 다리도 땡기실 거고, 분명히 여기 정태환 의원도 벌써 다리가 고장났더라고 하고, 이게 대충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하루 쉽시다 이런 얘기 못하고 22일을 완주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아마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해야죠. 그게 참 딜레마인데, 더 열심히 해야지. 저런 무서운 분들이 더 계세요. 또. 그래서 이게 보고 계신 분 당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이제 계속 동고동 나가는 우리 도자기 식구들 1년 동안 사실은 대충 이용을 하는 사람 저 사람 뭐 안 바뀔 거고 저런 사람이구나 뼈저리게만 느꼈을 텐데 대선 22일 동안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네, 정점을 찍었을 거고 그래서 때로는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탈 없이 삐져나감 없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내하면서 이렇게 좀 돌파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단순히 양적으로 성실성으로만 얘기될 건 아니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고품질의 선거운동을 우리가 했다. 질적인 어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시도들과 기획들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질적인 담보를 해나가면서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위원회에서의 굉장히 큰 자산으로 앞으로 계속 누적되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어떤 성과물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우리가 같이 성공을 위해 같이 책임을 져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는 우리 서구을 이 지역을 제대로 책임져 나가는 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핵심적인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또 중앙정부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기민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봉대로서 역할들을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같이 해나가 주시면 어떨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국회의원 같아요. 짧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같이 모아낼 수 있는 이렇게 된 그 상황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복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힘듦을 우리 같이 나눠지면서 조금 더 즐거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변화해 보겠습니다. 여건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고요. 부족한 얘기들은 저기 뒤풀이 가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